여러분,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의 은행 통장에 찍혀있는 그 숫자, 알고 계십니까? 그거 하루아침에 휴지 조각 될 수 있습니다. 12월 23일, 불과 며칠 전입니다. 원달러 환율이 1484원까지 치솟았습니다. 정부가 긴급하게 구두 개입을 합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24일 하루 만에 20원이 넘게 떨어집니다. 1460원대로 내려왔어요. 26일에는 1442원까지 내려갑니다. 여러분, 다들 안도하셨죠? 환율이 안정됐다. 정부가 잘하고 있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이게 진짜 무섭습니다. 환율이 급락했을 때가 가장 위험합니다. 왜냐고요? 이건 정부가 피땀 흘려서 달러를 풀어서 억지로 떨어뜨린 겁니다. 임시 방편입니다. 진통제를 맞은 겁니다. 하지만 병은 그대로 있어요. 이 진통제가 끝나고 환율이 다시 튀어오르기 시작하면 그때는 정말 답이 없습니다. 제2의 IMF가 터집니다. 뱅크런이 시작됩니다. 1997년 그때 기억하십니까? IMF 외환위기 직전에도 환율이 이렇게 요동쳤습니다. 떨어졌다 올랐다 반복하다가 어느 순간 제어가 안 되면서 폭발합니다. 달러당 2,000원까지 갑니다. 기업들이 줄줄이 쓰러집니다. 은행이 문을 닫습니다. 사람들이 은행 앞에 몰려들어서 예금 찾으려고 난리를 칩니다. 뱅크런입니다. 지금 딱 그 직전입니다. 한국은행이 12월 14일에 뭘 했습니까? 긴급여신 제도를 만듭니다. 은행들이 보유한 대출 채권을 담보로 한국은행한테 돈을 빌릴 수 있게 했어요. 이거 무슨 뜻입니까? 뱅크런 대비하는 겁니다. 중앙은행이 최악의 상황을 준비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2023년 미국 실리콘밸리 은행 사태 때 이틀 만에 예금 85%가 빠져나갔습니다. 이제는 디지털 시대입니다. 손가락 몇 번 누르면 계좌에서 돈이 빠져나갑니다. 옛날처럼 은행 가서 줄 설 필요도 없어요. 그런데 한국은행이 이렇게 준비하고 있다는 게 알려지니까 시장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안도가 아니라 불안입니다. 전문가들이 뭐라고 합니까? 이건 선제적 대비가 아니라 불안의 자백이다. 한국은행도 뱅크런을 걱정하고 있다는 증거라는 겁니다. 커피값도 오르고, 고기값도 오르고, 기름값도 오릅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부터입니다. 정부가 구두 개입으로 억지로 환율을 1440원대까지 내렸습니다만 구조적 문제가 해결된 게 아닙니다. 전문가들이 뭐라고 합니까? 자본 유출과 달러 수급 불균형이 근본 원인이다. 외국인들이 한국에서 돈을 빼가고 있습니다. 외국 투자자들이 국내 채권을 11월 한 달 동안 20조 원어치 사들였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좋아 보이죠? 아닙니다. 이건 신뢰가 아닙니다. 금리가 더 오를 거라는 베팅입니다. 한국 경제가 불안하니까 금리를 더 올릴 수밖에 없다고 보는 겁니다. 이 상황에서 환율이 다시 튀어오르기 시작하면 어떻게 됩니까? 1,500원을 뚫고 1,600원으로 갑니다. 그 다음은 제어가 안 됩니다. 2,000원까지 갑니다. IMF 때처럼. 두 번째,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 PF 부실입니다. 금융권 PF 익스포저가 9월 말 기준 177조 9천억 원입니다. 1년 전 202조 원에서 줄긴 했습니다. 하지만 이게 좋아진 겁니까? 아닙니다. 정리하면서 부실이 드러나는 겁니다. PF 대출 연체율이 4.24%입니다. 증권사 브릿지론 연체율은 52%입니다. 절반이 넘습니다. 여신 전문 금융회사는 12%입니다.
더 무서운 건 토지담보대출, 토담대입니다. 중소금융권 토담대 연체율이 32.43%입니다. 10억 원 빌려줬으면 3억 원은 못 받고 있다는 겁니다. 토담대 잔액이 2023년 말 29조 7천억 원에서 지금 12조 4천억 원으로 줄었습니다. 절반 넘게 줄었어요. 하지만 연체 채권은 2조 1천억 원에서 4조 원으로 늘었습니다. 거의 2배입니다. 정상적인 대출은 회수되고 부실한 대출만 쌓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한국은행이 긴급여신 제도를 만든 겁니다. 은행이 보유한 대출 채권, 그러니까 은행 자산의 70%를 차지하는 대출 채권을 담보로 한국은행이 긴급하게 돈을 빌려주겠다는 겁니다. 이게 준비되어 있으면 뱅크런이 터져도 버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알려지면서 시장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한국은행이 뱅크런을 염두에 두고 있구나. 여러분, 지금까지 제 말 귀 기울여 들으셨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구독 버튼을 누르세요. 이런 바른 소리 하는 채널 많지 않습니다. 제가 여러분께 진심으로 전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하는 말 그대로 믿으면 안 됩니다. 시장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전문가들이 무슨 걱정을 하고 있는지, 이걸 알아야 여러분이 대비할 수 있습니다. 구독 버튼 누르시고 알림 설정까지 해두세요. 제가 다음 영상에서도 이런 정보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두 가지 시나리오가 있습니다. 최악의 시나리오부터 보겠습니다. 환율이 다시 튀어오릅니다. 1,500원, 1,600원으로 갑니다. 한국은행이 개입합니다. 달러를 풉니다. 그런데 외환보유고가 바닥을 보이기 시작합니다. 시장이 이걸 감지합니다. 공포가 확산됩니다. 기업들이 달러를 사재기합니다. 수입 물가가 폭등합니다. 생필품 가격이 2배로 뜁니다. 은행들은 PF 부실로 자본이 잠식되어 있습니다. 충당금을 쌓느라 수익이 없습니다. 그 상태에서 뱅크런 조짐이 보입니다. 한두 군데 저축은행에서 예금 인출이 몰립니다. 소문이 퍼집니다. SNS에 올라옵니다. 저축은행 위험하대 사람들이 달려갑니다. 휴대폰으로 계좌 이체합니다. 순식간입니다. 7% 넘으면 비상입니다. 3.4% 넘어가면 달러를 20% 확보하세요. 환전하세요. 3.5% 넘으면 40% 확보하세요. 3.7% 넘으면 50% 확보하고 생필품 비축하세요. 쌀, 라면, 통조림 사두세요. 두 번째 신호, 원달러 환율입니다. 지금 1,440원대입니다. 이게 1,450원 넘어가면 주의입니다. 1,500원 넘으면 경고입니다. 1,600원 넘으면 비상입니다. 1,450원 넘으면 달러 20% 확보하세요. 1,500원 넘으면 40%입니다. 1,600원 넘으면 50%이고 생필품 비축 시작하세요. 세 번째 신호, RP 월간 증가액입니다. 한국은행이 RP 매입을 얼마나 늘리고 있는지 보세요. 월간 2조 원 증가하면 주의입니다. 3조 원 넘으면 경고입니다. 5조 원 넘으면 비상입니다. 한국은행 홈페이지 들어가면 통화 관련 통계 나옵니다. 확인하세요. 2조 원 넘어가면 정부가 시장에 돈을 계속 풀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위기관리 모드입니다. 3조 원 넘으면 위기가 심각한 겁니다. 5조 원 넘으면 통제가 안 되고 있는 겁니다. 네 번째 신호, 국민연금 해외 투자 비중입니다. 국민연금이 자산을 어디에 투자하고 있습니까? 해외 비중이 50% 넘어가면 주의입니다.
55% 넘으면 경고입니다. 60% 넘으면 비상입니다. 국민연금이 해외로 빠져나간다는 건 국내 시장을 믿지 못한다는 신호입니다. 국민연금은 전문가 집단입니다. 그들이 빠져나가면 여러분도 따라가셔야 합니다. 5번째 신호, 뱅크런 조짐입니다. 저축은행이나 제2금융권에서 예금 인출이 급증했다는 뉴스가 나옵니다. SNS에 어디 은행 위험하다는 글이 돕니다. 이런 게 보이면 주의입니다. 2군데 이상 은행에서 동시에 나타나면 경고입니다. 시중은행까지 확산되면 비상입니다. 주의 단계에서는 제2금융권 예금을 시중은행으로 옮기세요. 경고 단계에서는 예금을 분산하세요. 한 은행에 1억 원 이하로만 두세요. 예금 자보 한도 내에서. 비상 단계에서는 예금 일부를 현금으로 인출해서 집에 보관하세요. 30% 정도는 현금으로 두세요. 여러분, 이 5가지 신호를 매일 체크하세요. 뉴스 보세요. 한국은행 홈페이지 들어가세요. 환율 확인하세요. 국채 금리 확인하세요. 귀찮아도 하셔야 합니다. 이게 여러분 재산을 지키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마지막으로 3가지 대비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 안 하시면 정말 거지됩니다. 첫 번째 대비. 달러 확보입니다. 지금 당장 달러를 사세요. 최소 20%는 달러로 갖고 계셔야 합니다. 환율이 1,440원대입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1,500원 되기 전에 사세요. 환율이 튀면 달러 가치가 오릅니다. 여러분 자산이 보호됩니다. 은행 가서 환전하세요. 달러 예금 만드세요. 외화 통장 만드세요. 2번째 대비. 예금 분산입니다. 한 은행에 몰아두지 마세요. 예금자보호법이 1억 원까지만 보호합니다. 1억 원 넘게 한 은행에 두셨으면 지금 당장 나눠서 옮기세요. 2-3군데 은행으로 분산하세요. 그리고 제2금융권에 돈 맡기신 분들, 지금 당장 시중은행으로 옮기세요. 저축은행, 새마을금고, 신협, 이런 데 돈 두지 마세요. 뱅크런 제일 먼저 터지는 곳이 제2금융권입니다. 3번째 대비, 현금 확보입니다. 여러분, 뱅크런이 터지면 은행 가도 돈 못 뺍니다. NM기 멈춥니다. 카드 결제 안 됩니다. 그때 가서 쩔쩔매지 마시고 지금 미리 준비하세요. 월급의 3개월치 정도는 현금으로 집에 보관하세요. 금고 사서 보관하세요. 그리고 생필품 비축하세요. 쌀, 라면, 통조림, 화장지, 이런 거 미리 사두세요. IMF 때 생필품 가격이 2배로 뛰었습니다. 가게 문 닫았습니다. 물건 구하기 힘들었습니다. 자, 여러분. 영상 여기까지 오셨습니다. 제가 1시간 넘게 자료 찾아보고 분석하고 이 스크립트 만들었습니다. 여러분한테 정확한 정보를 드리고 싶어서입니다. 구독 버튼 아직 안 누르신 분, 지금 누르세요. 이 영상 공유하세요. 가족들한테 보내세요. 친구들한테 보내세요. 이거 하나가 여러분 가족의 노후를 지킬 수 있습니다. 여러분한테는 2가지 선택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 영상 보고 끄고 그냥 사는 겁니다. 내일도 출근하고 월급 받고 통장에 돈 넣어두고 정부가 알아서 하겠지 하고 사는 겁니다. 그러다가 환율이 폭등하고 뱅크런이 터지면 그때 가서 후회하는 겁니다. 그때 그 영상에서 말했는데 왜 안 들었을까? 그때는 늦습니다. 다른 하나는 지금 당장 행동하는 겁니다. 내일 아침 은행 가세요. 달러 환전하세요.
예금 분산하세요. 현금 인출하세요. 생필품 사세요. 그리고 매일 뉴스 보세요. 환율 체크하세요. 국채 금리 확인하세요. RP 증가액 보세요. 뱅크런 조짐 있는지 확인하세요. 이게 귀찮습니까? 여러분 재산 지키는 게 귀찮습니까? 환율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한국은행이 뭘 하는지, 뱅크런 조짐은 없는지 계속 업데이트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손가락 하나가 노후를 지키는 첫 번째 단추입니다. 구독 버튼 누르세요. 좋아요 누르세요. 공유하세요. 그리고 댓글 남겨주세요. 준비하겠습니다. 한 줄만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다짐을 보고 싶습니다. 2025년은 힘든 해가 될 겁니다. 하지만 준비한 사람은 살아남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사는 사람은 모든 걸 잃습니다. 여러분은 어느 쪽입니까? 지금 행동하십시오. 내일은 늦습니다. 감사합니다.